예, 저는 그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신경외과의 여러 영역 분야 중에 여러 그 치료 분야 중에서 뇌혈관 질환을 좀 치료하고 있고요. 뇌혈관 질환들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뇌 동맥류라든지 뭐 경동맥 협착, 그다음에 두개뇌 협착, 뭐 모야모야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주로 뇌 동맥류라든지 경동맥 협착에 대한 수술이나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크게 뭐 뇌 개두를 해서 수술을 하는 이제 결찰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최근에는 수술보다는 이게 혈관을 잡아서 색전술을 하는 그 시술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많은 환자들이 이제 시술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술적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두 가지 다 병행하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생 때부터 의사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되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중증 환자들을 이렇게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품고 의과대학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제 아버지께서 이제 근처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책상에 우연히 놓여 있는 백병원보를 통해서 인제대학교를 알게 됐고 아버지의 권유로 제가 인제의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집은 이제 서울권이었기 때문에 인제대는 이제 부산권에 있어서 잘 모르는 학교였지만 알고 보니까 이제 백병원이 전국에 5개나 있고 꽤 내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원에 전혀 망설임이 없었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의대를 졸업하고 일산 백병원이 이제 새로 이제 99년도에 하면서 신규 병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이제 좋은 병원에서 트레이닝 받고자 일산 백병원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 이후에는 저희 일산백병원 예전에 황충진 교수님이라고 신경외과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수술을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수술 방법이라든지 치료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뇌혈관 치료를 전문적으로 좀 더 이제 뭐 수술이라든지 시술 방법들을 배우고 나서 저희 모교의 부름을 받고 제가 다시 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물론 뭐 의대 공부를 하면서도 그랬지만은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내가 어떤 의사의 삶을 살아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저는 외과 의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버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내과 선생님도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수술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해주고 환자의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사라는 상을 굉장히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는 외과라든지 흉부외과라든지 신경외과 같은 좀 이제 환자의 어떤 바이탈이라고 하죠. 그런 바이탈도 잡고 생명을 많이 살릴 수 있는 의사 이런 상을 꿈꾸고 학생 때부터는 신경외과의 어떤 삶을 가장 되게 동경했었고 좋아했었는데 막상 인턴이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트레이닝 코스가. 그래서 하루에 뭐 2~3시간밖에 못 자고 일주일에도 오프 시간이 12시간밖에 안 되는 그런 굉장히 힘든 트레이닝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찰나에 어쨌든 그 초심으로 돌아가자. 내가 이제 의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어쨌든 환자를 살리는 의사였고, 그리고 저희 일산백병원 신경외과가 굉장히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턴 생활 때 크게 뭐 고민을 하던 중에 신경외과를 해야겠다 해서 마지막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뭐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사실 수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제 머릿속에는 조금씩 어려움도 있었고 뭐 굉장히 좋은 케이스도 있고 했지만은 어쨌든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 뭐 감동을 준다든지 아니면 아픔을 준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 아픔을 줬던 케이스는 환자분은 최근에 금년 초에 돌아가셨던 할머니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뭐 뇌 동맥류 환자들이 파열이 됐을 경우에 굉장히 뭐 응급 상황이고 사망률이 한 30%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뭐 그런 환자분들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환자분은 사실 이렇게 터져서 오신 분은 아니고요. 비파열 환자분으로 따님과 같이 이제 외래에 내원하셨던 분인데 다른 병원에서도 치료를 권유받고 했던 분인데 저를 믿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코회색 전술을 시행하셨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술 중간에
동맥류가 파열이 되시면서 병원에 한 2년 정도 식물인간 상태로 계셨어요. 계시다가 최근 금년에 이제 코로나가 병원 내에서 또 확진이 되면서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제가 어떤 연 거의 100명 이상의 어떤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코에색전수 뇌동맥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그 환자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제가 어쨌든 좀 항상 좀 더 조심하고 환자의 어떤 생명에 대한, 물론 뭐 제가 그걸 뭐 일부러 뛰는 건 아니지만 더 조심하게 되고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제가 갖게 하는 그런 환자라고 생각해서 계속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아픈 할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제 상수도 같은 개념의 혈관이죠. 심장에서 바로 짜주기 때문에 뇌 동맥에는 압이 있습니다. 우리 혈압이라고 하는 압이 걸리는데, 그 동맥이 압을 많이 받으니까, 물론 건강한 혈관들은 문제가 없는데, 탄력이 좋고 건강한 혈관들은 문제가 없는데, 혈관벽이 어느 순간 약해지면 그 압을 견디지 못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걸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뇌동맥과리라고도 하고요. 그게 뭐 가만히 있어주면 좋은데 그게 점점점 커지면서 어느 순간 터지게 되겠죠. 그러면 뇌 지존막하 출혈은 뇌출혈을 유발하게 되고, 보통 터지면 사망률이 한 30%에 이릅니다. 이게 뭐 10년 전이든 20년이든 지금이든 파열에 대한 어떤 사망률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치료의 방법이라든지 치료의 어떤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은 좋아지긴 했지만, 터지는 그 순간의 예후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게 사실은 이 동맥류고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좋지만은, 유병률도 굉장히 높아요. 400명, 500명 인구당 1명꼴로 사실은 굉장히 높은 유병률을 갖고 있는 그런 질환인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좋고, 위험 인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거는 여성에서의 어떤 흡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남녀나 다 어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특히 고혈압, 혈압이 굉장히 좀 위험 인자가 되기도 하고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그런 인자들이 이제 위험한 어떤 인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동맥류에 대해서는 아마 가족이나 주변에 지인들이 갖고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검진이라든지 요즘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검진으로 인한 조기 발견이 굉장히 많은 거고, 제가 처음에 신경외과 시작했던 전공의 때부터 2006년, 16년 전인데, 그때에 비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파열 환자를 중심으로만 수술이 되고 치료가 됐었는데, 지금은 저희 병원만 해도 한 80%는 다 비파열 환자분이시거든요. 파열돼서 오신 분들은 비슷하지만 비파열 환자들이 엄청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팀을 잘 이뤄가지고 저희 신경외과와 신경과와 다른 영상학과 쌤들,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많이 서포트해주는 간호사라든지 영상학과의 그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한 팀이 돼서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그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환자를 저희가 상황이 안 돼서 보내는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나 항상 의료진이 항상 1시간, 적어도 30분 이내에 뭔가를 하려고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도저히 안 돼도 1시간 이내는 새벽이든 낮이든 항상 와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또한 그에 대한 결과도 굉장히 저희 병원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근처에서 김포, 파주, 일산 내에서 환자분들이 발생한다면 일산백병원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1년에 180일을 당직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당직을 쓰면서도 새벽에도 거의 한 주에 한두 번은 새벽 1~2시에 나와야 되고, 그럼 그 다음날 또 바로 이제 외래를 봐야 되고, 수술도 정해준 수술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인간이기에 많이 짜증이 나고, 외래에서 환자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이잖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런 분들한테 위로를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쫓기고, 또 응급수술이 있으면 또 굉장히 빨리 이제 외래 환자들도 내보내야 되고, 말도 되게 부드럽게 나오지 않죠. 저도 약간 짜증날 수도 있고 많이 졸리고, 그렇지만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제가 초심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바보 의사, 그 사람 바보 의사인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누가 추천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 책의
하나의 그 문장이 그런 게 있습니다. 과연 나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뭐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문구인데,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환자를 보고 있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게 그렇게 환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른 논문보다는 최근에 어떤 환자에 대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들, 어떤 환자 뭐 과연 예를 들어서 뭐 뇌동맥류가 파열됐을 때 올 수 있는 혈관 연축에 대한 어떤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이라든지 어떤 위험성 평가, 위험 인자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외상 환자라든지 그 이외에 어떤 환자에 대한 뇌압에 측정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이라든지 이런 개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김광현 교수님과 같이 AI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네. 학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뇌혈관 내 수술학회라든지 뭐 신경의학과 학회 이런 데서 이제 계속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어떤 특히 이제 요즘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뇌동맥류도 있지만은 뇌혈전에 의한 어떤 혈관 내 폐색 이런 거에 대한 기계적 혈전 제거술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응급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원내 아니 그 학회 내에서 신경외과 안에서 어떤 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